원피스 폐양색 패기 소유자 전투력 순위 탑이 시 플라밍고는 해군본부 장성을 손가락 하나로 조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정상결전에서는 오즈의 공격을 손쉽게 피한 뒤 순식간에 오즈의 다리를 절단내버렸습니다. 또한 아오키지에게 기습하여 피를 흘리게 하고 잠시나마 아오키지를 몰아붙인 흰수염해적단 3번 대대장 조즈를 쉽게 제지하는 모습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에는 칠무에를 대표하여 모리아를 숙청하러 갔고 모리아를 매우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아오키지와 잠시 신경전을 하며 아오키지의 얼음얼음 열매의 능력을 파괴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드레스로자에서 홀로 로우 루피와 겨루며 로우의 팔을 결단시켜버렸으며 기어포 루피를 상대로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야마토는 카이도우의 딸이자 와노쿠니를 대표하는 강자 중 한 명입니다. 야마토는 어린 시절부터 카이도우의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매우 혹독한 훈련을 하며 실력을 길렀으며 또한 카이도우의 압도적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기에 야마토는 현재 빅맘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여성 캐릭터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오뎅이 사망한 이후 오뎅의 의지를 잇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 카이도우에게 끊임없이 덤볐고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와노쿠니에 도달했을 때 야마토는 이미 사왕 최고간부 2인자들에 준하는 높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잠시 카이도우를 묶어놓는 저력을 보이며 루피가 다시 한번 카이도우에게 도전할 시간을 벌어주며 와노쿠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폐양색을 휘감을 수도 있는 인물이며 카이도우의 시그니처 기술 4명 8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와노쿠니의 로쿠기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로쿠기에게 접근하여 4명 8기를 적중시키며 로쿠기에게 치명타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카타쿠리는 빅맘 해적단의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빅맘 해적단은 가족들로 이루어진 해적단이기에 무력이나 능력보다는 나이로 서열을 나눕니다. 그렇기에 빅맘 해적단의 2인자는 빅맘의 장남인 페로스페로입니다. 하지만 빅맘 해적단의 대부분이 차기 선장으로 카타쿠리를 지지하며 능력과 무력만 놓고 본다면 카타쿠리가 페로스페로에게 앞서가기에 독자들 역시 카타쿠리를 빅맘 해적단의 2인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조로를 제외하면 사왕 최고 간부 중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기에 훗날 폐양색을 각성하여 방출하는 것이 아니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경지에 오른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뛰어나며 특히 견문색 패기가 뛰어난 인물인데요.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각성하여 잠시 앞에 미래가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웬만한 인물은 카타쿠리를 건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쫀득쫀득 열매라는 좋지 않은 열매를 먹었음에도 악마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악마 열매 각성까지 이뤄냈는데 성공하며 좋지 않은 열매로도 잘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캐릭터입니다. 블릿은 전 로저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강자로 블릿은 세계를 지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으며 로저를 꺾고 세계의 정점에 서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단신으로 한 나라를 괴멸시키는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싸울 만큼 강했던 인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강자입니다. 또한 폐양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다만 블릿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노세한 로저에게 덤볐으나 로저에게는 초살라버린 점을 감안하면 사원급 강자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물론 로저는 죽기 직전에도 어느 정도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로저에게 패배했다는 것만으로 블릿을 해군대장보다 약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릿은 로저와의 대결에서는 전력을 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묘사되었기도 합니다. 블릿은 스태피드 편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으며 홀로 루피, 크로코다일, 보니, 행콕, 스모커 등 걸출한 강자들의 협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으며 루피가 각성을 거듭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준 강자이기도 합니다.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킹을 꺾은 이후 단숨에 사왕 최고 간부 중 최고를 다투는 레벨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오뎅이거 멘마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며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공격인 폐해를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백수해적단의 2인자 킹과의 대결이 정사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킹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결국 엠마의 힘을 다루는 데 성공하였고 폐양색 패기를 휘감는 데도 성공하며 킹의 마스크를 박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 킹과 조로는 전력으로 전투하게 되었고 조로는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고 킹은 어수 활용왕을 사용하며 두 캐릭터의 최강 기술이 격돌하게 되었고 결국 조로가 킹을 끄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에그에 대해서 세라핀 미호크를 압도하였으며 카쿠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단숨에 루치를 초살내버리기도 하며 자신의 진가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들은 30억 베리의 사나이가 되며 해군대장과 대등한 현상금을 부여받았으나 샹크스에게 단 한 방만에 패배하며 아직은 세계 정상급 강자가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있습니다. 키드는 루피, 로우와 함께 삼선작으로 불리우는 인물이며 조로 루피와 함께 초신성 중 유일하게 폐양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주인공 일당을 제외하면 현재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해적이기도 합니다. 키드는 첫 등장 당시 초신성 중 현상금이 가장 높았으며 전투력 또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에는 최강의 초신성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드의 행보는 주인공 루피와 매우 비슷하며 폐양색 패기마저 소유한 인물이기에 루피를 제외하면 초신성 중 가장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키드는 과거부터 사망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샹크스에게 덤볐다가 팔을 잃은 이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끝까지 카이도우에게 굽히지 않고 대항하다가 우동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 와노쿠니에서 루피, 로우와 손을 잡고 카이도우 빅맘 연합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가바는 로즈의 작단 3인자인 인물입니다. 가바는 아직 자세한 전투력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사망 최고 간부 2인자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즈는 어느 섬에서 오뎅과 처음 만났고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오뎅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흰수염이 나타나 흰수염과 로즈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곧바로 가방과 오뎅이 맞붙습니다. 그리고 가방과 오뎅은 거의 호각의 모습을 보이며 며칠간의 혈투 끝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오뎅과 가바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바는 로저 레일리와 함께 갓벨리 전쟁에도 참전하였고 별들이 모두 모인 갓벨리에서도 활약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레일리는 전성기 시절을 기준으로 사실상 사왕에 준하는 강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일리는 과거 이스트볼레의 한 마을에서 로저에게 동료 제의를 받았고 로저와 레일리는 세상을 뒤집어버리기 위하여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레일리는 우여곡절 끝에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고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원피스를 찾아내며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자신들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아련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레일리는 로저가 처형된 이후 그야말로 한양과도 같은 삶을 살았으며 결국 해군에게 포착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해군 측에서도 레일리를 잡는 것은 득보단 실이 컸기에 굳이 레일리를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때 거프가 레일리를 흰수염급으로 평가하며 레일리의 평가가 더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샤본디 제도에서 노쇠하고 오랜 기간 전투 경험이 없는 상태로도 해군대장 키자루를 막아서는 모습을 연출하며 폼은 일시적이더라도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자신이 왜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리는지 증명하였습니다. 오뎅은 카이도우를 압도한 강자이며 로저 흰수염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강자이기에 사왕과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은 강자입니다. 오뎅은 과거 와노쿠니의 쇼군이었으며 와노쿠니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물입니다. 오뎅은 철없는 와노쿠니의 후계자였으며 매일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어느 날 쿠리에 거대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쿠리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흰수염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뎅은 흰수염에게 호기롭게 덤볐으며 잠시나마 흰수염과 과거로 겨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흔들흔들매의 능력을 사용한 이후에는 참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곧바로 흰수염에게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결국 오뎅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오뎅을 동료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후 오뎅은 로저를 만나게 되었고 로저와 함께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낸 이후 와노쿠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타날 조이부이를 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하기 위하여 카이도우와 대결하였고 카이도우에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맘은 소울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호미지를 만들어 전투에 활용하며 빅맘의 호미즈 중 가장 성능이 좋은 호미즈인 나폴레옹 제우스 프로메테우스는 개개인이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소울 포커스를 활용하여 상대의 수명을 강탈하기도 하며 호미즈와 자신의 힘을 연계하여 각종 기술들을 사용하여 전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울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신체 강화 회복 등을 사용하며 자신의 내구성을 보완해주기도 하기에 빅맘은 열매 활용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빅맘은 로우 키드와의 대결이 시작되기 이전 자신의 수명을 바쳐 거대화를 하였고 신체 능력과 전투력이 이전보다 더 상승한 듯한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빅맘은 자신에게 겁을 먹은 상대의 수명을 강탈해 갈 수 있으며 원피스 세계관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사왕 빅맘의 앞에서 겁을 안 먹을 리가 없기에 빅맘은 무수히 많은 인물들의 수명을 강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폐양색 패기를 다룰 수도 있는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잘 다루는 올라운더이기도 합니다. 카이도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1대1은 카이도우지 라는 말까지 존재했던 인물이었기에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는 칭호만으로 카이도우를 고평가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다 작가님이 카이도우를 지금 당장 쓰러뜨려야 하는 적은 실질적인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남자라고 평가했기에 설정상으로도 카이도우가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였던 인물이
인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패기, 악마의 능력, 신체 능력 등 전투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서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카이도우는 세 가지의 패기를 모두 각성했으며 악마 열매 중에서도 가장 사기적인 계열인 동물계 환수종 악마 열매를 먹은 인물입니다. 또한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신체 능력을 지닌 인물이기에 카이도우는 모든 요소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니카 루피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미호크의 라이벌로 불렸으며 현재는 신세계의 황제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가 유독 강한 인물로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키는 경지에 올라섰으며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견문색 패기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이도우는 각성을 거듭한 루피를 보며 로저, 흰수염, 록스, 샹크스, 오뎅을 떠올리며 자신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강자들은 이들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 흰수염, 록스는 사왕을 초월하는 강자들이며 오뎅 역시 카이도우 인생 최대의 적이기에 카이도우가 이들과 함께 샹크스를 떠올린 것을 보며 샹크스는 전설적인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엘바프에서 카모사리를 사용하여 키드와 킬러를 원콤 내버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 키드는 컨디션이 정상이었으며 로우와 함께 빅맘을 잡고 30억이라는 높은 현상금이 걸렸을 당시입니다. 생고쿠는 동물계 악마 열매, 사람 열매 모델 부처를 복용한 인물로 작중에서 처음 공개된 신을 모티브로 한 악마 열매를 먹은 인물입니다. 생고쿠는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게 되며 피지컬이 평소의 수십 배로 커지게 되며 당시 사왕 최고 간부 이상의 강자였던 티치와 임펠다운 레벨 6의 강자들에게도 단 한 방만으로 치명타를 줄 정도의 충격파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생고쿠는 전성기 시절 거푸와 함께 해군의 투톱으로 불렸으며 해적왕 로저도 생고쿠와 거푸만큼은 자신의 적수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성기 시절 생고쿠가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할 땐 정상결전에서 보여준 모습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생고쿠는 전성기 시절 늘 거푸, 흰수염, 로저와 함께 언급되는 시대를 풍미한 강자이기도 하기에 전성기 시절 생고쿠의 강함이 공개되면 평가가 더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피는 조이보이 이후 800년 이상 만에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인물이며 악마 열매의 각성을 통하여 외형이 크게 바뀌게 되었으며 능력을 사용할 때 해방의 드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악마 열매 각성을 통하여 육체의 신축성의 한계가 크게 상승했으며 주변 사물과 생명체마저 곰으로 변환시키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단숨에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자신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 피프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너무나도 쉽게 꺾었으며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루피는 에그헤드 섬에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참교육시켰으며 해군대장 키자루와 리벤지 매치를 하며 고무고무 스타건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루피는 키자루와 세턴을 동시에 상대하며 키자루를 순식간에 리타이어 시켰으며 오로성 세턴을 날려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악마 열매를 먹지도 않은 인물이지만 무력만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흰수염, 해적왕이라고 불리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한 로저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거푸는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이라고 불리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징겨 록세적단을 괴멸시킨 1등 홍신이며 그 사건 이후 천룡인과 세계정부도 건드리지 못하는 해군본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거푸는 현재까지 밝혀진 전투 스타일을 살펴보며 강력한 무장색 패기와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활용한 무투파로 추정되며 주먹 한 방의 힘만큼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괴물입니다. 또한 맷집도 매우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기에 그야말로 인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푸는 노쇠한 상태로도 홀로 하치노스 섬에 쳐들어가 아오키지와 호가우로 겨루는 모습을 보였으며 시류에게 기습을 당한 뒤에도 검은 수염의 적단 여럿과 홀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전설의 해군다운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렸던 인물이며 전성기 시절 로저와 호각으로 겨뤘던 인물입니다. 또한 마음만 먹었더라면 언제든지 해적왕이 될 수 있었으며 어쩌면 로저보다도 먼저 해적왕이 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초인기 악마 열매 중 최강의 열매라고 불리우는 흔들흔들 열매를 먹은 지진인간으로 펀치 한 방만으로 섬을 잠재울 만한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흔들흔들 열매는 방어에도 유용한 열매이며 변수 창출에도 매우 능한 열매이기에 사실상 전투에 활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열매이며 흰수염급의 강자와 만났기에 더욱 시너지를 내는 열매입니다. 흰수염은 소위 말하는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해군본부 최고의 전력 아카이누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을 제압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패기도 매우 뛰어난 인물이기에 로저와의 대결에서 폐양색의 충돌을 선보이며 로저에게 패기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거프, 생고크, 빅맘, 카이도우, 샹크스 등 대다수의 강자가 입을 모아 인정하는 최강의 사나이기도 합니다.
로즈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뷔보 원피스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는 데도 성공하며 해적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시절에는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 역사상 최강의 해적단을 이끌어가던 록스, 몰락한 영웅 더글라스 블리, 대두모 금사자 시키 등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으며 해군 영웅 거프,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과도 수차례 겨루어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비능력자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로저를 떠올리며 세상은 잘 만들어져 있다. 로저가 무능력자인 것처럼 능력으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오직 패기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며 로저는 악마일맨 능력자는 아니었으나 패기를 이용하여 세계의 정점에 올랐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압도적인 패기를 바탕으로 전성기절 흰수염과 대등하게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의 명성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로성은 전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높다고 알려진 인물이며 이물을 제외하면 사실상 권력의 중심에 놓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물은 세상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전면으로 나서는 일이 거의 없기에 사실상 오로성이 진정한 세계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성들은 천룡인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이라고 밝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로성의 이름은 각각 피터성, 세턴성, 워큐리성, 나스주로성, 마스성이며 이들은 각각 과학방위, 농무, 법무, 재무, 환경부서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사보와의 대결에서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사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에그헤드 섬에서 활약하였으며 이때 오로성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괴수로 변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워큐리의 폐왕색 패기가 사왕을 능가하며 오로성 전원이 니카루피의 공격을 무리 없이 막아내고 모든 상처를 회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오로성의 평가가 더욱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이보이는 데뷔보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이며 공백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전설적인 악마 열매, 동물계 악마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선대 능력자이며 유일하게 니카 열매 각성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또한 세계정부의 최고 권력자이자 천룡인들의 왕 이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조이보이는 사실상 로저보다도 더 전설적인 인물이며 최종 루피를 제외하면 해적계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으며 현 시점으로선 전설적인 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이보이는 아직까지 전투 장면이나 자세한 설정이 풀리지 않았기에 정확한 전투력을 유추할 수는 없으나 작중 이상한 니카 열매를 최초로 각성한 인물임을 감안하며 로저 거프 흰수염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모노스케가 류마를 언급하며 조이보이와 류마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기에 이 부분 역시 조이보이의 강함을 감정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무는 세계정부의 최고 권력가이자 천룡인들의 왕입니다. 또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무는 자신의 휘하에 해군본부, 사이퍼폴,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 가맹국, 군대, 오로성 등 엄청난 세력을 소유한 인물이기에 단순히 세력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사왕해적단을 상회하는 세력을 지녔습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이무를 잡기 위해서 루피는 더 성장해야 하며 원피스와 고대병기를 모조리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루피가 이무를 잡는 시점은 해적왕에 등극한 이후로 추정되기에 이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사보가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기습 공격하자 곧바로 불을 그대로 삼켜버리며 사보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며 세계정부의 왕다운 강함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무는 과거 세계를 창조한 20인의 왕 중 한 명으로 밝혀졌으며 네로나 가문의 인물이라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수수수 열매의 능력으로 인하여 불로불사를 누리고 있는 인물로도 추정되고 있습니다.